그리고 요새 투자들이, 그래, 그 이야기에서 나왔잖아요. 요새 투자들이 가고 있는 데가 최근에 들었던 게 천안에 보면 그 쌍용동이라고 네. 전통적으로 투자금 되게 적거든 동네가 있어요. 그 예전에 이야기했던 뭐 걔네- 1.1 뭐 네, 이런 네. 동네 있잖아요. 취득세가. 네. 이런 데 이제 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굳이 지금 뭐 갈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 좀 들긴 해요. 이제는 그런 게 뭐 짜잘한 걸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 그런 데 관심 많았는데. 옛날에는 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네, 했는데 뭐 재밌잖아요. 투자금 별로 안 들고 예를 들면 500 넣고 뭐 1, 2천 먹기. 뭐 이것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귀찮아 이제.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싹 정리하고 1주택으로 좋은 거 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주택 말고 좀 뭐 상황이 안 좋은 거래가 안 되면 뭐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어. 다른 거 어떤 거요? 뭐 다른 걸로 관심을 가졌던 게 원래 갖고 있던 이제 그 한때 또 이 상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원래 또 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꿈이 강남에 빌딩 가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세입자의 느낌을 좀 알아야겠다. 직접 운영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그 오피스텔에다가 파티룸 넣어서 한번 돌려봤거든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뭐 재밌고 좀 적응이 되더라고. 뭐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재밌다라는 얘기는 본인이 쏠쏠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보다는 좀 덜 쏠쏠한데 그래도 어떨 때는 뭐 한 달에 그걸로 이자 빼고도 한 500씩 벌 때도 있었어요. 연말에. 그렇지. 월세가 한 150 이 정도 되면 뭐 다 빼고도 그때 연말에 한 500을 벌었어. 얼마나 좋아, 그죠? 물론 맨날 그렇게 벌지는 않고. 예. 그럼 연말엔 거의 풀방이겠네요? 맞아요. 괜찮아요. 네, 파티룸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저 파티룸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파티룸. 파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파티하는 건데 뭘 파티? 원래 유행했던 게 브라이덜 샤워.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극혐하는. 결혼하기 전에 빌려가지고 이제 그 파티하는 거 자기끼리 사진 찍고 놀고 아, 그런 게 보통 약간 태동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스튜디오를 빌려주고 요새 유튜브 되게 많이 찍잖아요. 네. 그 유튜브를 빌려서 촬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새 홈쇼핑 물건 갖다 놓고 계속 사진 찍고 그런 것도 많이 해 보니까. 네. 그런 걸 많이 하고 또 어떤 데는 약간 그 노래방 기기를 갖춰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이제 막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때 유행했던 건데 밖에 술을 못 먹으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막 술 먹고 놀고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남자들이 저는 많이 와요.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약간 바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술 먹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게임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안에다 PC 다스트 넣고 그다음 플레이스테이션 넣고 끝났지. PC는 그러니까 보드룸. 원래는 저는 이제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PC 4대만 놔뒀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속 한 대도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래요? 하니까 요즘에 이제 그 최고로 인기 PC방 점유율 1위 게임이 롤이거든요. 롤. 네.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네, 들어만 봤어요. 좀 몰라요. 네. 맞아요. 그게 엄청난 유행인데 이게 5명이야. 5대 5입니까? 5대 5라기보다는 저도 게임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5명이 이렇게 쭈루미 앉아 있어요. 그래서 5명이 한 팀이 돼서 막 공격을. 스타는 4대 4. 얘는 5명이서 하더라.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저녁 7시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9시까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빌려요. 40만 원을 치자. 여기를 이제 한두 명 오는 게 아니고 보통 한 10명 이상이 오거든요. 10명이 오면 4만 원만 내면 하루를 노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런 개념으로. 맞아. 밤을 꼴딱 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밤 새는 사람도 있고 10시에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12시에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다양한 사람이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제가 이제 막 건물을 사가지고 네. 그런 상황 오게 되면 제가 세입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한 번씩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평균적으로 연말 말고 연말은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월 평균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자 빼고 그래도 한 50에서 100, 한 100억 이상은 남는 것 같아요. 뭐 평수라든지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거예요? 아니 하이엔드는 아니고 하이엔드일 필요는 없어요. 이거 뭐 오피스텔 자체가 한 20년 넘었거든요. 내부만 예쁘게 꾸미면 돼요. 인테리어 싹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인테리어를 처음에는 많이 들였는데 두 번째는 그 인테리어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축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로 다 했어요. 네. 주위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근데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고 상업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되면 다 집에 가는 거예요. 퇴근하잖아요. 그냥 밤 되면 조용해 이게. 또 당연히 이제 그 조심을 시키죠. 또 너무 떨게는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역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완전히 그 상업용이라서 진짜 사람이 없어요 밤 되면. 특히 주말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용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죠.
그렇다고 뭐 노래방 기계까지는 이제 설치는 안 했고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홍대에서 하고 있는데 아, 홍대도 있군요. 예, 홍대에서 하는 건 뭐 9번 출구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 위치가 좋아서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여기. 그것도 오피입니까? 예, 그것도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원래 거기가 바닥 난방이었는 데서 원래 주거용은 안 쓰는데 거기를 이제 난방도 해가지고 뭐 주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약간 조심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그게 좋은 게 원래 오피스텔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시끄럽잖아요. 네. 근데 그 공간이 약간 분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벽을 넘어서면 이제 복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는 거죠. 아직까지 민원은 따로 없었어. 다 오피스텔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네요. 맞아요. 근데 원래 오피스텔 했던 게 예전에 오피스텔 투자 목적으로 샀던 거고 제가 무슨 파티룸 하려고 원래 샀던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뭐 이자가 요새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뭐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 월세를 물론 주문 받게 되는데 그거보다 이자가 더 비싸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게 된 거죠. 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2개 있으신 거예요, 파티룸이? 네네. 근데 뭐 힘든 게 보다는 관리라든지. 그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구해가지고 그 한 번 끝날 때마다 2만 원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보통 15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래도 한 14만 원 남고 야간에는 30만 원이니까 2만 원 빼더라도 28만 원 남고 할만해요. 이런 거 당근에 올리면 청소하시는 분 많아. 아, 당근. 당근에다가 이제 그 청소님 올리면 2만 원이면 엄청 많이 와요. 보통 시세는 15,000원 정도? 5,000원 더 드리는 거죠. 이제 제가 할 일은 그 이제 그 예약 받고 이 문자 보내고 퇴실할 때 다시 문자 보내고 뭐 이 정도. 예. 아, 직접 하십니까? 아, 그건 직접 해야죠. 이거를 뭐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많으면 또 알바 구하시는 분 있거든요. 뭐 고시원 통해가지고 호실이 뭐 몇백 개다. 이래 되면 이제 알바생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해당 시간대 그거만 이제 전담해서 카카오톡 채널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근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폰을 하나 더 구입했다. 약간 사업용 폰으로. 영어폰. 그렇죠. 영어폰. 그걸로 이제 계속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 파티룸 말고 또 현금 흐름 창출 관련돼서 또 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단기 임대. 어. 이게 좋아요. 이게 우리의 그 단기 임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에어비앤비는 아시잖아. 네. 그래서 얘가 약간 듣보잡이에요. 약간 이 단기 임대 사이트 중에 유명한 게 33M2. 이게 33제곱미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평이 3.3제곱미터잖아요. 네. 근데 33제곱미터면 대략 한 10평. 보통 이쪽 수요가 되게 많아. 아. 원룸 사이즈가 보통 작은 거 6평부터 큰 거는 12평, 이게 약간 전용 면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약간 33M2라는 말을 지은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얘가 뭐 어제도 안 그래도 뉴스가 돌아와서 사람들 막 공략을 했었는데, 예. 1년 동안의 매출이 작년보다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 개수가 작년에 비해서 3배가 늘었대요.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도 아닌데.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거지. 일단 호스트들이 3배가 늘었어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원룸으로 하게 되면 이제 무조건 다 불법이거든요. 그 에어비앤비를 만약에 도시에서 하려고 하면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허가를 받아야 돼. 네. 외도민 뭐. 그렇지. 외도민. 뭐 이런 거 막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일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원룸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기에 살고 남는 방을 빌려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방이 2개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때문에 원룸으로 에어비앤비를 한다. 그럼 이건 무조건 다 불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보면 타겟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단기 임대는 최소 일주일부터 그 다음에 뭐 보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달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사이트 자체 내에 예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약할 때 폼이 있잖아요. 그 폼 자체가 이제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약관 같은 거. 약간 뭐 어떤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자체가 단기라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도 안 되고.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표는 월세보다는 최소한 1.5배에서 2배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또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산에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입자를 내보내 원래 팔려고 했어. 근데 요새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그래서 공실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인들 데리고 부산에서 한번 놀았어. 그 방에 해운대 쪽이라서요. 관광지니까. 근데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자기한테 이거 운영권을 넘길 생각 없냐고. 월세는 줄 테니까. 이게 왠지 그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 이런 거 돌리면 괜찮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알아봤어. 알아보면서 이제 이 단기 임대라는 걸 알게 됐고 에어비앤비를 할까 하다가 요새 그 에어비앤비 한 번 걸리면 일단 그 벌금을 한 400 정도 받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그 만약에 또 해당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합법은 상관없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하다 걸리잖아요. 뭔 거기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건 1억도 냈대 벌금을.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굳이. 네. 물론 그 평균적으로 에어비앤비가
단기 임대보다 2배를 벌어요. 왜 그러냐면 에어비앤비 자체가 그 사이트가 되게 막강하잖아요. 외국에서도 없고 국내인도 많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매출 기준은 그냥 2배가 되거든. 회전율도 엄청나고. 회전도 엄청나고. 매일매일. 걔는 하루 이틀 막 사이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 임대는 최소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 공실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가 6일이 딱 남았다. 그러면 이제 단기 임대를 못 받는 거예요. 애매하네. 맞아요. 그래서 할인율 좀 높더라도 긴 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단기 임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최소 6박 7일이기 때문에 청소 사이클이 줄어.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게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청소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보통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이 여기서 확장해가지고 빨래방을 차려. 어차피 자기가 그거 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거 샵 만들어가서 뭐 네이버 스토어 이런 거에다 뭐 판매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걸 합법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이제 괜찮은 건데. 그래서 뭐 강릉이나 부산, 제주도 이런 데 있잖아요. 단독 주택. 이런 거 이제 싸게 하나 구해가지고 이걸 에어비앤비를 돌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원룸이 가장 좀 요새 신축 원룸 보면 웬만한 거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테리어 해봐야 뭐 100에서 150이면 충분히 다 넣거든요. 그런 게 하면은 이 생각보다 어쨌든 그전에 제가 갖고 있는 걸 해봤다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쏠쏠해 이게. 그리고 뭐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그 33 기준으로 보면 그 수도권이 한 60, 70%, 나머지 지방인데 지방은 보통 관광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름일 때는 되게 비싸요. 뭐 광안리나 해운대 월세가 보통 500에 65, 70 아니면 1000에 60, 65 이 정도 하거든요. 그냥 60에서 65 어차피 보증금은 받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빼고도 여름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한 주 만에 그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어. 한 번 받으면. 그럼 나머지 2번 받으면 120, 3번 받으면 그래 되잖아요, 그죠? 또 연말엔 이거보다 더 비싸. 그래서 그 수입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평균으로 내보면 하나당 아마 못해도 월세 이런 거 다 빼도 순이익이 한 50에서 100. 에어비앤비는 100에서 200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 하나당.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특이하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나 해보면 재밌거든. 그럼 하나 더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당 100만 원 벌었다. 5개면 500이에요. 이거보다 돈이 되는 거야, 이게. 보통 그러니까 빌려 사시는 분도 있고 전대차로. 맞아. 사서 이제 카이저님처럼 자기 거 중에서 이렇게 몇 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뭘 좀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근데 처음 하실 때는 사면 요새 그 대출도 잘 안 나와서 투자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이제 그 한 1년 정도 보통 오피스텔 계약은 1년 정도 하니까 요걸 해보고 괜찮으면 유지하고 아니면은 그 전에 이제 뭐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구해서 뭐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하실 때는 투자금 적게 드는 게 좋기 때문에 한 560 요런 거 해가지고 단기 임대 돌리면은 건당 그래도 한 50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보다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한 사이트에서 수요조사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이 정도면 확실히 들어오겠다. 이런 걸 좀 느낌을 좀 받아야지. 그걸 어떻게 좀 이 느낌을 파악을 하세요?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 있잖아요. 33M2나 리브 애니웨어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가격도 나와 있고 예약률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감을 잡는 거지. 또 리브 애니웨어는 그 해당한 숙소에 몇 박을 했는지가 숫자로 찍혀. 실제로 숙박했던 개수가. 그리고 또 후기 개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후기가 많다는 건 이게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이제 감을 잡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제시하는 기준은 월세를 2주 만에 뽑아낸다. 2주를 만약에 했을 때. 그럼 나머지는 내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할만하다. 근데 찾다 보면 요즘에 옛날 같진 않은데 그게 한 1.5주 어떤 데는 한 번만에 뽑는 데가 있어. 이런 거 무조건 해야지. 무슨 말이겠죠. 그런 거 해보면 생각보다 짭짤하다. 제가 또 이 강남에서 하는 게 있어요. 강남에서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 한 달 하고 10일 정도 왔는데 역산 말고요? 역산 말고. 또 있습니까? 그건 제가 월세를 구해서 한 게 있어. 이제 2개 해보고 전대 받아가지고 된다 해서 이제 전대를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거 한 개 하나 하고 2개 역삼 하나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파티룸이고 그건 파티룸으로 하는 거 있는 거고 또 있어 제가 예전에 많이 샀어 제가. 그거는 약간 진짜 원룸이거든요. 10평 정도? 걔는 역삼 작아 6평. 그리고 부산은 13평. 그럼 부산 좀 크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렸는데 이 월세로 치면 한 65만 원, 70만 원인데 그때 연말 가까이 다가왔을 때 했는데 그 한 달로 해가지고 그때 바로 한 150을 받았어요. 그럼 그냥 100이 남는 거잖아. 야 이거 신세계다. 그리고 뭐 한 주 단위로 받아도 보통 한 40만 원 받으니까 4, 46, 160이잖아 그죠? 그래 또 돈이 남잖아 그죠? 야 이거 아마 못해도 50은 벌겠구나. 그래서 부산에 원래 하나 있었는데 4개를 제가 월세를 구했어. 한 방에요?
그렇죠. 저는 한번 꽂히면 우르르 사거든. 그렇죠. 약간 투자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빨리 남들 들어오기 전에 빨리 세팅해야 돼. 그래서 광안리 3개, 해운대 2개를 세팅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최소한 300을 벌고 있어요. 새우로. 새우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자 빼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역삼에 원래 갖고 있는 거. 이것도 은근히 잘 돌아가요, 그때. 얘도 한 달로 들어오게 되면 한 150, 180 이래 받거든요. 물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한 달 기준으로 이제 100 가까이 버니까 약간 도전 정신이 생겨가지고 역삼에 약간 좀 큰 거. 이제 한 4명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걸 구했어요. 월세 200. 부가세 합쳐가지고. 세다, 그죠? 얘가 이제 그 최근에 온 게 이제 거기 보면 그 대성학원이 있어. 대성학원 바로 근처에요. 어딘지 알겠다. 네, 그 뭐 여름방학 수요가 있어요, 이게. 하고 지방에서 막 올라와, 이게. 엄마, 아버지. 그 다음 엄마는 당연히 오고, 아빠는 한번 왔다가 내려가시고, 애들 1명 아니면 2명. 이게 무슨 말이죠. 그거 딱 잡으면 월세가 200인데, 한 달로 하게 되면 한 550? 이 정도 돼요. 550? 네, 세죠. 온다니까, 그걸. 그 약간 병원 근처 환자방 같은 느낌. 그렇죠. 이건 이제 학원방인데. 학원방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번 들어오면 300이 남아요. 얼마나 좋아,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안 들어오면 되게 우울해지는 거고. 그런데 해보니까 이 큰 거는 월세 200이 부담입니다, 이게. 좀 세다.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500 들어오면 되게 좋은데 안 나오면 당황스러우니까 저는 이제 원룸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00 이상은 안 나가니까. 한 달 동안 안 들어와도. 근데 보통 한 달 동안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올 수 없는 게 주변 가격을 보고 개수 조금씩 낮추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광안리 이런 거 요새 좀 비수기잖아요. 비쌀 때는 60, 70도 받는데 지금은 한 25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25로 풀로 받으면 100만 원. 빼면 한 40만 원 정도 남는 그 정도. 파티룸이 지금 홍대 역삼 각 하나씩 2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단기 임대. 단기 임대. 이건 규정이 딱 있는 겁니까? 4일, 5일 임대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사이트 자체가 일주일 이상부터라고 그냥 디폴트로 만들어 버렸어. 무슨 말이겠죠? 최소 일주일은 와야 돼. 그래야지 이제 기본 돈이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럼 이 단기 임대로 자가 그다음에 전대차 하는 거까지 하면 이건 몇 7개. 7개. 그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요새 오피스텔 안 팔리잖아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자가 오피스텔 2개가 팔렸어. 왜 팔렸어요? 왜 팔렸냐면 이 단기 임대를 하려면 약간 인스타 감성으로 예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에어비앤비 딱 들어가 보면 되게 예쁘게 꾸며놨잖아. 그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진짜 그 부산에 있는 거는 반포에 있는 할머니가 놀러 왔다가 그게 동백섬 있는 그 마린시티 그쪽에 있거든요, 오피스텔이. 제가 한때 그 뷰에 꽂혀가지고 뷰 좋은 거 막 되게 많이 샀어. 어쨌든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놀러 오셔가지고 그 일대가 마음에 들어서 그 오피스 하나 사야겠다. 뷰 나오는 거. 동백섬이 보이는 거. 제 오피스 딱 그랬거든. 그걸 보더니 팔렸어, 그거 보고. 또 내부도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그 역삼도 오피스텔 팔렸어, 최근에. 웃긴 게 내일이 잔금이야, 그게. 최근에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경우에서도 재밌는 게 둘 다 한 2천만 원씩 남았어요, 지금. 제가 또 그래도 쌀 때 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공실일 때 요걸 돌려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일 수도 있죠. 아파트도 많이 해요. 아파트를 만약에 입주기간에 터진다. 그러면 기간을 비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만 많고 6개월 뒤부터는 없어. 그럼 6개월 동안만 이걸 돌리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입주 터지는 시기를 피하면 되면 그냥 공실로 두는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그걸 단기 임대로 돌리는 거지. 그래도 낫잖아. 관리비도 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만 원, 7만 원이든 이렇게 적절하다 보면 원래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요새 단기 임대가 괜찮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아까 지금 부산에 팔고 바로 그거 밑에 층으로 내려가지고 또 월세를 구했어. 무슨 말이죠?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나왔잖아요. 웃긴 게 이게 제가 그 대출을 받았어도 돈이 많이 막혀 있었거든. 그래서 좀 짜증이 났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매가가 2억 정도인데 그 실투가 7천이 들어간 거야. 예전에 돈이 많아가지고, 많았나? 어쨌든, 그래 해놨는데 지금 너무 아쉽잖아요, 7천이. 그래서 팔고 7천 회수하고 보증금 500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월세 흐름 나오고 6,500은 냈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쟁여놓고 또. 그러니까. 퇴근할 거. 그래서 이걸로 우르르만 할 수 있는데, 저도 뭐 갚아야 될 게 많아가지고, 우르르는 못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을 이제 기반을 했을 때는, 뭐 다른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 잘하는 거. 잘하는 거. 단기 임대는 제가 봤을 땐 지금 꿀 빠는 쪽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그럼 몇 개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7개에서
2개 팔았으면 5개잖아요. 5개? 근데 하나 추가했잖아요. 그죠?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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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개입니다. 예. 현금 흐름 나오는 게. 그럼 여기서 토탈 어느 정도 뽑아내십니까? 그렇죠. 그때 평균적으로 하게 되면 그 연말에는 한 순수익 1000이 넘고 아마 못해도 한 600에서 1000? 예, 500은 넘어요. 다 합치면. 그래서 이제 그 가만히 있어 새우 500 이 돈으로 이제 술 먹고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유튜브 찍고 이자 내고 이자고 세금 이제 다른 걸로 팔아서 내는 거죠. 침구류, 가재도구류 세팅해도 법적인 문제 없는 거죠? 침구류하고 가전도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단기 임대에 해당하는 아까 사이트 있잖아요. 삼삼이나 애니웨어. 얘가 숙박업이 아니에요. 임대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숙박업에서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원래 안 돼야 되는 게 일회용품, 샴푸, 칫솔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임대할 때는 풀옵션을 해가지고 막 침대하고 넣어주잖아요. 그죠? 임대 개념인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불이 안 된다는 게 또 있어. 이불. 왜 안 돼요? 이불,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임대할 때 이불을 제공하진 않잖아요. 침대 약간 프레임하고 매트리스까지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걸면 걸린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임대에 걸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여기가 오려면 약간 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어비앤비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걸 가게 되면 들어간 즉시 다 불법이거든. 그냥 굳이 귀찮게 단기 임대까지 안 오는 거야, 지금. 하지만 이제 FM으로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임대할 때 침구류는 일단은 FM은 아니다. 걸린대요. 있으면 안 돼. 좀 특이하다, 그것도. 네, 맞아요. 어쨌든 현재 뭐 안 되긴 안 돼요, 지금. 침구류는 안 되는데 솔직히 없으면 안 하잖아. 하지만 현실은 거의 다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 걸고 넘어지려면 피곤하기 때문에 아직 오지는 않고, 예. 어쨌든 FM은 있으면 안 됩니다, 침구류는. 주차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주차요? 주차. 그 단기 임대가 주차가 되면 예약률이 한 1.5배는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원래 이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주차가 되긴 되는데 호스트한테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따로 연락이 없어. 제가 뭐 주차하시나 물어봤는데 답이 없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주차장에 밀어 넣은 거예요, 이거를. 원래 약간 좀 절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웃긴 게 여기는 이제 그 주차할 때 보면 자주식이 있고 그다음 기계식 있잖아요. 네. 그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거 좀 불편하고 SUV는 못 들어가고 하니까 이 자체가 역에서 가까워가지고 저는 이제 그 주차 이런 거 자체를 여기는 원래 올리진 않았어요. 그거 말고 그냥 왔기 때문에 해운대역 근처라서. 근데 이분은 그냥 차를 갖고 와서 밀어놓고 제가 이게 주차가 그 외부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원래 확인을 하는데 따로 주차를 설정 안 해놔가지고 이분이 그냥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겠죠. 그래가지고 약간 당황했는데 어쨌든 그쪽 관리실에서 이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결은 하겠지만 약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들어갈 때 카드키가 또 필요한 데가 있어요. 뭐 카드키는 이제 그 자기 해당하는 호실에 들어갈 때도 필요하고 그건 이제 번호키가 필요하겠다, 그죠? 그거 말고 어떤 데는 해당하는 번호 자체를 안 알려줘요. 외부인이 그냥 들어올까 봐 번호 알려지면. 그래서 그 호실당 카드키를 하나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1층을 1층. 통과할 때. 맞아요. 게이트 같은. 게이트가 통과할 때 그걸 뭐 일일이 만나 줄 수는 없으니까 우편함에다가 넣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편함에 있는 거를 그냥 들고 가버렸어. 원래 반납하고 다시 위치에 놓고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뭐 택배로 받은 뭐 이 정도밖에 뭐 기억은 없어요. 나머지는 큰 사건 사고가 이런 건 없네요. 없다. 예. 근데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이 사람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인 중에 저는 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 사람이 퇴실됐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걱정되잖아요. 일단 연락이 되면 원래 나가야 되는 안 나가면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 연락 자체가 안 되니까 경찰을 불렀어. 네. 문을 따야 돼서. 네. 문을 따서 가보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뭐 휴대폰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냥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 번씩 또 오피스텔에서 뭐 사건 사고 있잖아요. 그죠? 되게 놀랐겠네요, 그 사람. 그렇죠. 그 상황에서 라면 먹으려고 하는데 문 따고 들어오니까. 맞아요.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원래 그 퇴실 그것도 지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날짜를 또 착각한 거야. 원래는 그날 나가야 되는데 다음 날인 줄 알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경우 뭐 왜 생기냐면 직거래를 해서 그래요. 아까 같은 사이트를 통하게 되면 일정 시간마다 게스트하고 호스트한테 문자가 날라와요. 푸시가 가는구나. 네,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도 제3자 큰 게 뭔가 있으면 약간 쫄려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제 처음부터 그냥 그런 거 사이트를 통하면은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뭐 게스트는 한 10몇 프로, 호스트는 한 5% 정도 그걸 아끼려고 직접 거래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처음에 잘 대처가 안 될 때는 이렇게 직거래 하는 것보다 실제로 좀 해보고 느낌이 오면 그때 이후에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생긴 거는 바로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